하고 한국 가시는 줄 알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일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어제 덴마크에 들어왔었죠. 어제 덴마크로 그제 들어와서 어제 이제 관광을 하셨고요. 덴마크 코펜하겐 관광하셨고, 코펜하겐에서 배를 타고 DFDS라는 덴마크 배를 타고 우리가 이제 저녁에 배를 타고 선상식도 드시고 이곳 오슬로로 왔습니다. 예, 여기가 이렇게 멀어? 뭔 배를 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크루즈는요 다음 기항지까지 갈 때 하룻밤을 자고 가면은 그 배 타는 시간이 계속 배가 가는 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정박해 있다가 다음날 도착할 곳까지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정박해 있다가 이게 시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루즈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크루즈 방이 이제 조금 안쪽에 인사이드라서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크루즈 방은요 클래스가 여러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이드, 벙크 뭐 이런 인사이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사이드 창문이 있는 곳도 있고, 또 발코니가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코모도라고 해서 조금 더 높은 그 사이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 이제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고, 나중에 한국에서 혹시 크루즈를 가시게 되면은 미리 신청을 하셔야지 그 방을 뽑으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비용은 많이 추가가 되겠죠. 크루즈 자체가 워낙 비용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크루즈를 타시고 오늘 오슬로로 오셨습니다. 오슬로로 오셨고, 오늘 오슬로에서는 우리가 시내 관광이 없죠. 시내 관광이 없고, 이제 원래 점심 식사하시고 바로 이제 호텔로 가는 일정인데, 점심 식사만 하시고 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자유시간 조금 가지셨고, 시청사 들어가서 사진도 다 찍으셨죠? 뭉크의 인생도 보셨나요? 있던가요? 예, 요즘에 뭐 뭉크 작품이 그 뭉크의 절규라던가 이런 작품이 가끔 국립미술관 가면은 이제 절규가 있어요. 근데 가끔 딴 데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사를 가요. 왜 이사를 가냐면 다른 데 가가지고 전시를 하느라고. 그러면 이제 그 뭉크의 절규는 못 보시는 거야. 근데 그거는 복불복 뭐 행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는 마지막 날 이렇게 뭉크관 보실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고, 그래서 시청사 잠깐 보셨고, 그리고 이제 앞에 또 잠깐 여러분들 칼 요한거리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잠깐 시청사 쪽에서 주변에서 보시고, 이제 점심 식사 중국식으로 하셨죠. 중국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 잠깐 봤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기에 5천억짜리 언제 보겠습니까?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 잠깐 보시고, 저희 이제 릴레한메르 조망하시고, 릴레한메르 스키점프 조망하시고 지금 이제 호텔로 들어갑니다. 호텔은 여기 리조트 호텔이라서 이 사람들 이제 노르웨이 산악 지역에 있는 호텔들은 대부분 스키를 타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스키 탈 수 있는 스키 슬로프라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은 이제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죠. 여름에는 이제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 한국인 관광객,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피오르 관광을 하면서 이제 그 하룻밤을 묵고 가는 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호텔에서 주무시는데 식사는 아마 뷔페식으로 나올 겁니다. 대부분 뷔페식인데 가끔 세트 메뉴도 나와요. 근데 어떤 게 나올지는 제가 그날 직원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뷔페식일 거예요. 뷔페식 식사하시고 조망도 좋으니까, 거기 그 산책하시기 굉장히 좋으니까 해가 안 지죠. 여기 지금 백야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하지는 지났습니다. 6월 24일 하지 축제가 있었고, 하지는 지났지만, 이제 하지가 지나고 나면은 하지라는 거는 가장 그 해 1년 중에 가장 해가 긴 날이 하지죠. 이제 하지가 지나면은 조금씩 이제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백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 지는 걸 구경하고 싶다 하시는데 절대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가 몇 시에 질지 몰라요. 졌다가도 어슴푸레졌다가 다시 뜹니다. 그래서 해 지는 모습을 완벽하게 구경하시기 힘드니까 절대 그건 하지 마시라고. 눈 멀겋게 나오시지 마시고. 그래서 산책하시고 주무실 때 뭐 안대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제 못 주무시는 분들은 안대도 하고 주무시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노르웨이 호텔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암막 커튼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이 노르웨이 암막 커튼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해를 굉장히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여름 한철 잠깐 백야가 있지만, 이 9월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흑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4-5시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날씨가 좋아야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해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름에 아무리 해가 뜨고 백야가 있어도 이 암막 커튼을 치고 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적어도 호텔 정도에서는, 예전엔 호텔에도 암막 커튼이 없었거든요. 레이스 커튼 정말 미쳐요. 잠자는데 훤하면은.
예, 그래서 레이스 커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암막 커튼을 다 해놔서 저희가 여행하면서도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텔에서 주무실 때 암막 커튼 딱 치고 주무시면은 그래도 주무시는데 햇빛이 약간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호텔에서 주무시고 내일은 저희가 조금 바빠요. 조금 바쁘고 모레도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시간이 아마 짧을 거예요. 한 30분 만에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제 배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 한국 그룹이 우리 한 배에 지금 10그룹이 탔어요. 근데 우리가 탄 그룹만 10그룹이고요. 이게 이제 배로 오는 그룹도 있지만 저기 옆에 왼쪽에 보면 이제 댐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물을 가둬두고 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또 수력 발전으로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또 하나의 산업 수력 발전. 네, 그래서 터널 수력 발전 그리고 이제 석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그룹이 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그룹만 한 15그룹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룹들이 속속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당이고 어디고 전쟁 플러스 한국 그룹 플러스 중국 그룹 우리보다 2배, 3배는 더 많이 다닙니다. 중국 사람들 다 아도치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가셔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게이랑해를 내일 저희가 피오르 관광이 있는데 이 배는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예약된 시간에만 탈 수 있는 배입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예약이 다 끝났어요. 예, 끝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저희가 서두를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내일 아침에 식사가 아마 6시 30분부터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7시 출발하셔야 되는데 6시 30분에 식사를 하시는 대신 점심 식사도 조금 이른 식사를 하실 겁니다. 11시쯤에 식사를 하실 거예요. 6시 30분 식사. 그런데 가방은 6시 15분에 가방을 넣고 6시 30분에 식사하시고 7시에 출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식사하시고 가방 넣고 이러면 늦어지기 때문에 6시 30분 식사 그리고 6시 15분 가방 넣고 차에다 가방 넣고 6시 30분 식사하시고 7시 출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저희가 게이랑해르를 우리의 목적지는 게이랑해르입니다. 게이랑해르 플러스 빙하박물관이에요. 빙하박물관 여러분 일정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 이제 호텔에서 출발하셔가지고 게이랑해르까지 가시는 겁니다. 게이랑해르까지 가셔서 게이랑해르 관광 피오르 유람선 1시간 5분 정도 탑승을 하실 겁니다. 탑승하시고 내리셔서 여기 또 피얼란드에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빙하 박물관. 세계에서 단 2개밖에 없다는 유럽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빙하 전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빙하 박물관 우리 또 입장하셔가지고 박물관 보시고 내일 또 호텔로 들어가는 일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게이랑해르 피오르 관광 그리고 빙하 박물관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이제 플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선택 관광이신데요. 플럼은 이미 예약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약이 왜 들어가 있냐? 이제 와가지고 선택관광 선택하실 분 하시고 예약하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이미 예약이 이 사람들은 한 열흘 전에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팀이 출발이 확정이 되면 벌써 그때부터 그 인원에 맞춰서 예약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약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은 돼 있고요. 나는 죽어도 싫어. 나는 안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예약을 캔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쪽 가시면 이제 플럼을 보러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플럼 그 열차를 타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플럼 열차를 타고 미르달이라는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열차 코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르달까지 올라가는 플럼 타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플럼을 타고 우리 플럼 열차를 타고 플럼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오는데 1시간, 그래서 2시간 정도 관광을 하실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한국어 설명이 아주 그냥 예쁜 아가씨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내려가시면서 설명 다 들으시면서 사진을 찍으시면서 그리고 중간에 한번 또 정차도 하고 꼭대기에서 잠깐 정차도 하고 그렇게 플럼 열차를 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플럼을 타고 내려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플럼 타고 내려오시면 베르겐을 가실 거예요. 노르웨이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오슬로, 베르겐, 그리고 이제 트롬세라는, 이게 북쪽에 있는 트롬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베르겐은 과거에 노르웨이의 수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르겐이라는 도시를 가는데 우리에게는 어시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베르겐 어시장. 그래서 베르겐 가셔가지고 어시장하고 이제 브리겐 거리라는 한자 동맹 시절에 한자 동맹 그 상인들이 살았던, 그리고 거주했던 사무소들이 남아있는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브리겐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브리겐 거리에서 보시고, 대신 이제 베르겐에서 우리가 또 버스를 타고 우리 호텔로 가실 겁니다. 호텔은 아마 햄스테달에 있는 호텔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햄스테달 호텔까지 가시는 일정으로 내일 모레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햄스테달 호텔에서 다시 오슬로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슬로로 내려오셔서 오슬로에서 맛있는 한식, 예, 시장이 반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되는 한식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한식 드시고 이제 현지 가이드분을 만나서, 대부분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슬로에는. 그래서 현지 가이드분을 만나서 함께 시티 투어를 하시고, 비겔란 조각공원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일정표에 나와 있는 국립미술관 문구 작품, 문구방만 보실 거예요. 뭐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청사 내부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자유시간 조금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오슬로 관광을 하실 겁니다. 오슬로 관광하시고, 그날 우리는 스웨덴까지 이동을 하실 거예요. 스웨덴에 있는 호텔, 베스트 웨스턴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오슬로에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가면 되는, 국경에서 가까운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주무실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모레 글패에 이렇게 날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리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가시기 위해서, 스웨덴의 수도죠. 스톡홀름으로 가시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지대에서 주무시고 스톡홀름까지 가실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야겠죠. 지도를 보시면 대충 얼마큼 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스톡홀름 가셔서 스톡홀름 시청사, 내부 포함되신 분들은 내부를 보시고, 또 이제 외부 관람하시고, 이렇게 시청사도 보시고, 또 그 스톡홀름의 감나스탄이라는 구시가지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바사 박물관도 보시고, 이렇게 또 가이드분과 함께 스톡홀름 관광을 하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또 저희가 한 번 더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투르크까지 가는 배인데요. 어디 투르크냐? 핀란드의 투르크라는, 핀란드 과거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지배하에 있을 때 수도였던 투르크라는 지역으로 가시는데, 투르크 실자라인, 회사 배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자라인을 타시고 우리가 투르크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 또 하룻밤 주무시니까, 어제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즐기셨다면 그 실자라인에서는 저는 이렇게 밤을 불태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나이트에서 가시면 공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구경하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배에서 또 하룻밤 즐기시는 코스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르크까지 가실 거예요. 하룻밤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르크에 새벽에 내려요. 사실은 좀 일찍 내립니다. 투르크에 내리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헬싱키, 우리가 핀란드 예전 수도, 옛날 수도였던 투르크에서 이제 현재의 수도인 헬싱키까지 이제 열심히 또 달려가실 겁니다. 달려가셔서 헬싱키에서 또 현지 가이드분 만나셔가지고 헬싱키의 또 주요 관광지, 또 뭐 우스펜스키 사원이라던가 마켓 광장이라던가, 그리고 뭐 암석교회라던가, 그리고 시벨리우스 공원, 이런 곳들을 또 보실 거예요. 그거 보신 다음에 우리는 또 그날 배를 타십니다. 그런데 주무시진 않아요. 쾌속선을 타고 어디로 넘어가냐? 바로 그 라트비아, 저 발트 3국이라고 하는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으로 가실 거예요. 탈린. 2시간 30분 정도 배를 타시고 쾌속선을 타시고 탈린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탈린 이동하셔서 그날 이제 저녁에 호텔에서 주무시는 일정,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탈린 가는 이유는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탈린을 왜 가냐고. 근데 저희 집에 가려면 그 길로 가셔야 돼. 그 길로 가셔야 돼. 물론 뭐 헬싱키에서 러시아 국경으로 가도 되지만 이왕이면 나라 하나 더 보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탈린에서 열심히 또 잠깐 관광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룻밤을 주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2시간 정도는 관광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잠을 자는 또 그런 코스도 있어요. 거긴 또 이제 열심히 가서 1시간 관광하고 떠나는데 우리는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예, 그나마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탈린, 굉장히 예뻐요, 탈린 자체가. 그래서 예쁜 탈린 관광하시고 점심 식사 드신 다음에 바로 우리는 이제 도시락을 싸서 예, 저녁 도시락을 탈린에서 준비를 해서 예, 그 러시아 상트까지 넘어갈 거예요. 상트까지, 예,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빼제르, 예, 비제르라고도 하는데 이 빼제르까지 가는데 이제 국경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예, 러시아에서 밥을 주면 되지. 그런데 이 국경 통과 시간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을 싸들고 갑니다. 그래서 한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한식 도시락인데 상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상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저희가 국경 통과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 국경 통과하는데 가장 짧은 시간이 30분. 자, 앞에 버스가 한 대 있으면 30분, 2대가 있으면은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보다 우선적으로 그 순번이 주어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속버스 개념인데요. 그 고속버스는 무조건 우리보다 순번이 주어져요. 앞에. 그러니까 이게 등록순인데 무조건 우리 앞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버스의 인원은 66명. 네, 많이 타고 있으면 60.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앞에 63명이 타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 그래서 그 버스는 뭐 일반적으로 30분보다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 국경 통과는 소요되는 시간이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상트 자체가, 이 빼제르 자체가 굉장히 교통 체증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은 강입니다. 오따 강이라고 해서 강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트 들어가셔서 이제 저녁에 호텔 들어가셔서 방에서 뭐 가지고 오신 라면이 있거나 이러면은 맛있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우리는 상트 관광을 하실 거예요. 빼제르 관광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뭐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다 보셔야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차창 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은 뭐 잠깐 눈만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또 나가셔야 됩니다. 비행기 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눈만 붙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5시 비행기였는데 이번엔 6시 비행기더라고요. 조금 인간적이에요. 그냥 1시간 더 세이브가 돼서 어쨌든 간에 비행기 타시고 이제 모스크바 우리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스크바로 그날 아침에 이동하셔서 모스크바 관광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날 이제 모스크바가 크레물린 궁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대체되는 일정 있죠? 네, 거기 적혀 있습니다. 네, 제가 발음을 기억이 잘 안 나서 노고 뭐죠 이쪽은 수도원인데 노보데비치 수도원인가 그 수도원을 대체 관광을 하실 거예요. 그날은 휴관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그날 관광하시고 모스크바가요 아주 악명 높은 교통 체증의 도시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공항 안 가면은 비행기를 놓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교통 체증이 심해요. 5분 거리인데 1시간이 걸려요, 이동하는데. 그 정도로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평일날에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는 천사인지라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음을 예쁘게 써주시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6시 50분 비행기가 돼요. 대한항공이. 그 비행기를 탑승을 하셔서 대한항공 탑승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 자, 일정은 조금 바뀌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좋아하셔야 될 게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조금 더 쌓였어요. 프랑크푸르트가 더 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쌓였습니다. 그리고 루프트한자,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적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가셔가지고 우리 보딩 패스 5권 있죠? 5권하고 그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이 티켓 이것만 있으면 1년 안에 이게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계셨다가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적립하셔서 뭐 10,000마일 이상이면은 한국에서 제주도 왕복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리가 되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택 감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저희 맨 뒷면 보시면은 선택 감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 감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별을 해드릴게요. 어머니 좀 잠깐만 주시면 안 될까? 맨 뒷면이.
자, 여기 보시면은 북유럽 관광지 선택 관광 있는데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건 플럼 산악열차, 그리고 베르겐 플로렌산 전망대, 그 다음에 이건 가능해요. 네, 베르겐 그리그 생가는 X 쳐주세요. 저희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달스니바 전망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당에르 고온지대 투어 X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톡홀름 시청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트 민속쇼는요, 일단은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접수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따라서 공연이 있냐 없냐가 또 다르고, 지금 상트 같은 경우는 크루즈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민속쇼를 다 예약을 해버려서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없으면, 만약에 신청하신 다음에 없으면 돈은 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바 우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덴마크 우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탔죠. 근데 이 네바강 운하는요, 여기도 상트도 계획된 도시예요. 이 원래 늪지대였는데 이곳에 이제 운하를 만들어서 새롭게 만든 표트르 대제가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운하의 도시이기 때문에 운하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전세배예요. 전세배. 우리만 탈 겁니다. 우리만 타고 가이드 설명과 함께, 한국인 가이드 설명과 함께 보실 거예요. 그래서 네바강 운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못 타는 거는 지금 그리그 생가하고 하당에르비다 같은 경우는 못 타세요. 네, 하당에르는 저희가 호텔이 어디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건데, 여기는 호텔 위치가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 나왔기 때문에 그곳을 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예쁜 고온지대 투어긴 한데, 예, 거기를 가면 호텔을 더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가는 곳은 호텔에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고 굉장히 예쁜 곳이라서 가는데 지금은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X 쳐주시면 되고요. 베르겐 생가도 베르겐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날 호텔에 들어가야 되는 이 버스 타포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지만, 예, 거기도 못 가는 곳.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다 선택은 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하시는 건데, 한 가지, 달스니바 전망대 같은 경우는 가반수가 넘으면은 가는 걸로, 예, 조금 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버스가 한 대가 이동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해보지 않고 좋다고 나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겠죠.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지 이게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플럼 같은 경우는 산악열차 아까 타신다고 말씀드렸죠. 플럼 지역 같은 경우는 플럼을 가는 이유가 플럼 열차를 타러 가기 위해서 가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마 한국에서 노르웨이 관광을 하신다 그러면 플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미르달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데, 업앤다운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데, 이거 타고 가시면서 그 플럼 지대의 사람들 사는 모습들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들, 그리고 이제 호수물이 어떻게 그 폭포물이 떨어지는지 그 호수의 온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플럼 산악열차는 1인당 90유로고요. 이미 예약은 다 들어가 있고, 혹시 안 하실 분이 계시면은 다른 분들 올라가셨을 때 한 2시간 정도는 아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오셨으니까 다 하시면은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나요? 베르겐 플로렌산, 예, 베르겐 플로렌산 전망대 같은 경우, 베르겐은요 7개의 언덕과 7개의 피오르로 구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에 올라가시면은 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베르겐에 가면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베르겐 전망대라고 하는데, 이 베르겐에서 전망대가 두 곳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플로렌산 전망대를 가는 이유는, 예, 우리가 내리는 시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시면 베르겐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피오르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올라가는 거는 케이블카가 아니고 후니쿨라, 예, 유리 천장으로 된 후니쿨라를 타고 올라가실 거예요. 올라가시면서도 베르겐 시내를 한눈에 이 천장을 통해서, 유리 천장을 통해서 조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스니바 전망대, 이게 어디야 전망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는 길도 너무나 아름답고, 해발 1500m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1470m 정확하게 말하면. 달스니바 전망대를 가시면은 게이랑에르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그 고온지대를 다 이렇게 눈으로 높은 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 차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조망을 하는 곳인데, 노르웨이에 딱 2군데 전망대 중에 유료 전망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그 게이랑에르 피오르를
보러 오는 유람선, 크루즈라던가 유람선 그 탄 사람들이 기항지 투어로 오는 곳이 바로 이 전망대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도 아까 보셨죠? 그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그 전망대에 돈 내고 일부러 올라와서 거기서 밥 먹고 조망하고 이런 곳이 바로 달스니바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더 예쁘고, 예, 날씨가 안 좋아도 언제 또 1500m까지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망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시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저희가 예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청사가 관공서이기도 하고 또 박물관으로 사용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시청사를 무슨 돈을 주고 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돈을 주고 갑니다. 예, 거기 가면은 이제 통역하는 가이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청사 자체가 입장료가 있어요. 이 시청사 같은 경우는 노벨상 시상을 하고 나서 만찬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황금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역사성,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의 랜드마크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시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내부가 혹시 궁금하시다, 어떤 분은 이제 TV에서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하고 TV로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시청사 투어도 우리 포함되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청사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바강 운하가 있나요? 예, 네바강 운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하의 도시에서 운하를 보시는 거는, 예, 그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예, 좋은 조건으로 보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바강 운하 우리 전세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한 1시간 정도 탑승을 하실 거예요. 네바강 운하. 그래서 배 타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하시는데, 그 도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니까 네바강 운하. 그리고 이제 민속쇼는 우리가 니콜라이 궁에서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예약은 받고요. 민속